어, 한국 경제 이번엔 김현지 우리 지금 심심치 않게 요새 계속 어, 나오는 말인데요. 정권마다 터지는 그림자 실세 논란. 2025년도 10월 3일자 기사인데요. 노태우, 황태자, 윤석열, 김건희 라인까지 매 정권 반복되는 그림자 실세 논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만에 불 꺼졌다. 뭐 김현지가 뭐 이재명이 숨겨놓은 뭐라고 지금 난리들 치는데, 대통령과의 사적 관계를 기반으로 국정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림자 실세, 비선 실세 의혹이 이재명 정부에서도 어김없이 터져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실의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둘러싼 논란이 정권 초반부터 거세게 일면서 역대 정권의 고질병인 만사형통 측근 정치가 다시금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는 양상이다. 노태우, 황태자부터 윤석열, 김건희 라인까지 반복되는 실세 논란이다. 대통령의 측근이 공식기구를 우회해 권력을 행사하는 실세 논란은 영부인은 얌전히 있는데 왜 이런 인물들이 자꾸 튀쳐나오는지 참 걱정이군요. 실세 논란은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와 맞물려 모든 정부에서 반복되어온 고질적인 문제로 지목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에서는 대통령 사촌 처남인 박철원 전 의원이 황태자로 불리면서 실세로 군림하다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김영삼 정부에서는 대통령 차남인 김현철 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며 국정민 인사 전반에 개입했다. 김대중 정부 때는 대통령 아들인 홍삼 트리오가 친인척 비리와 이권 개입 중심에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후 노무현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 씨가 봉화대군이라는 별칭과 함께 비리 사건에 연루됐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대통령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이 만사형통이라는 영향을 행사했다. 말도 잘 짓네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비선 실세의 극단적인 형태인 최순실, 개명후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실세 논란이 비교적 옅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삼철이 비공식적인 정부 역할을 수행하는 비판이 일부 있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영부인 주변 인사 및 사채 채용 논란이 김건희 라인으로 직진되는 등 실세 논란은 단절되지 않았다. 어느 대통령이나 이렇게 한 정치권 관계자는 정부 출범 때마다 여러 관계자의 관심이 쏠린 지점이 바로 누가 실세냐라는 것이며, 실세가 누구인지 빨리 찾는 게 큰 성과로 통할 정도이다. 출범 100일 만에 벌써 이 정부 덮친 김현지 논란. 매 정권 불거지는 실세 논란은 갓 출범한 100일을 지난 이재명 정부에서 김현지 부속실장을 놓고 어김없이 터져나왔다. 2000년대 초반 이 대통령의 변호사 시절 설립한 단체 성남시민 모임 때부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까지 이 대통령과 30년 인연을 자랑하는 김 실장은 이재명 정부의 복심으로 꼽힌다. 정치권에서는 만사 형통 모든 건 김현지 비성을 통한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올 수 있을 정도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정권 100일밖에 안 됐지만 벌써 국회가 부르지도 못하는 베일에 쌓인 측근 김 실장이 출연했다고 지적했다. 자당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내준 뒤 별다른 여론 바지를 꾀하지 못하고 있던 야당은 모처럼 공격할 길을 잡았다는 듯이 그림자 실세 프레임을 짜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김 실장은 출신 학교 등 최소한의 실상조차 알려진 게 없다며 베일에 쌓여 있나 봐요. 검증을 주장한 국민의힘은 김현지 방지법도 내놓은 형국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올해 국감을 김현지 국감을 만들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러한 점에서 국민의힘이 국감 출석을 요구했을 때 공교롭게 김 실장의 보직이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바뀐 점은 국감 출석을 막기 위한 인사라는 의심을 낳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실세 논란이 정권마다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를 대통령 의사결정 과정의 불투명성과 권력 집중에서 찾는다. 대통령의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고 중요한 결정이 공식 라인이 아닌 사적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질 때 그림자 실세가 활동할 공간이 넓어진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대통령의 의사결정 과정이 공개되지 않은 불투명 때문에 그림자 키워드가 정치권에서 쉽게 소비된다며
이는 결국 국민의 국정 신뢰를 저해하는 요인이며 투명하고도 제도적인 국정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정치의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 어떤 보도에 따르면은 이재명이 변호사 시절에 그 여러 가지 수사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을 때 김현지 원룸에서 같이 기거했다 이런 보도가 막 나오고 그러는데 참 그게 정확한 보도인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그 나이 먹은 김영삼이라든지 김대중이라든지 나이 먹어서 늙은 대통령들은 또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로 그 프레임 그 여러 가지 스캔들 없이 조용히 지나갔죠. 그런 거에 비해서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 아직은 그래도 60대니까 젊다고 이제 이런 것이 터져 나오는데 또 유언비어일 수도 있고 정확한 것이 다 나오지 않고 아니면 말고 그런 내로남불식 그런 대통령 흔들어 죽이기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때가 지금 이 한미 관세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충격을 받고 이 300명이 그 미국을 돕는다고 그 공장에 가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해줬는데도 손발을 갖다가 수갑을 차고 체인을 묶이는 그런 현장을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준 상태에서 여야가 단합을 해서 이런 지금 국제적인 그런 어려운 상태를 같이 극복해야 되는데 자꾸 당략을 위해서 서로 진흙탕 싸움을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한국경제 2025년도 10월 3일자 기사. 이번엔 김현지 정권마다 터지는 그림자 실세 논란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과 크루스의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